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급락이 나왔죠. 많이 힘들으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가 조금 존재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관세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공매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전국에 대한 부분, 정치적 리스크 이게 이제 계속 늘어지면서 이제 불안감을 좀 더 가속시켰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도 얘기했던 정치적 리스크가 한 번 더 있고, 이게 이제 공매도에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만 있더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죠. 그동안 우리가 이제 학습 효과라고 했고, 근데 정치적 리스크는 이제 두 번째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지금 있는 거죠. 불확실성인 거죠. 그러니까 주식에서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에요. 거기다가 그동안 잡아놨던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제기가 되면서 오늘 좀 많이 이제 밀렸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쇼티지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외국인들은 그래요. 항상 우리나라 시장을 뭐 긍정적인 것보다는 악재가 나오면 주가를 이제 시작을 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 매도세가 뭐 1조 5천억 정도 나왔고, 그거를 그 기관이 방어했고요. 선물도 1조 1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이 방어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이제 선반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이제 두려움인 거죠. 근데 두려움이 지나면 이제 제거가 되죠.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싸움 1등 하는 애가 싸움 꼴찌한테 전화해서 너 내일 학교 오면 때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싸움 꼴찌 하는 애는 어때요? 되게 불안하겠죠. 잠을 못 자겠죠. 근데 학교로 가면 때리든 안 때리든 마음이 편한 거죠. 이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그 시간의 두려움들이 주식시장에 그대로 이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해요. 이게 제일 큰 게 지정학적 리스크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리스크, 그 다음에 이제 관세 영향 이렇게 보면 돼요. 그게 이제 정치적 리스크가 이제 시장에 묻어나면서 언제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될 거냐, 이게 이제 외국인한테도 되게 중요한 리스크죠. 그게 이제 공매도까지 오늘 재개가 되면서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빠졌다라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또 뭐냐, 주가라는 건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큼 반영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골격을 보면, 그동안 이제 연기금들이 2600 위에서는 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2550 밑에가 내려오니 연기금 또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이 들어오고요. 그럼 외국인들은 오늘 공매도를 쳤다고 치더라도 기관하고 연기금 쪽에서 받아주는 물량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간 타임을 딱 보는 거죠. 언제 어떻게 반등이 들어올 건지를 우리가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 그 다음에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4월 초에 돼가면 어느 정도 반영이 다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미리 이제 집과가 반영됐기 때문에 이제 관세가 이제 4월 초에 이제 진행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선반영이라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그거는 이제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주가가 오늘 급락이 나왔고, 그다음 어느 정도에 대한 반응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이제 실적이 돼 있어요. 지금 4월 중순 돼야 미국 시장은 이제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트럼프는 주가를 건드리지 않아요. 예전 같으면 일기 때는 트위터에 글을 많이 올려서 주가 방어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 방어가 지금 전혀 안 이루어지죠. 그 이유는 이제 내년 중간 선거도 생각하는 것 같긴 해요. 그 주가가 빠져야 좀 더 나중에 이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힘들이 있어서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시계 분열로 봤을 때는 지금 자리는 주가가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자리예요. 특히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선 반영이라 그래요. 이제 이 주가가 이제 반영이 됐냐 안 됐냐라는 것들인데, 우리나라는 글로벌 증시에서 꼴찌였잖아요 작년에. 그다음 외국인들 매도가 좀 강했고요.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번 주하고 이번 주하고 저번 주 저저번 주는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늘렸어요. 월말 돼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결되는 시점, 이게 이제 좀 반등이 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까지는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계 타임을 봤을 때는 항상 먼저 봐야 되는 게, 관세 영향보다 우리나라의 전국에 대한 부분들이 안정이 돼야 이 주가의 반등이 좀 외국인들이 사줄 거다라는 것들이 이제 보여져요. 그 방어는 연기금을 할 거고요. 2,500포인트가 이제 저점인데, 2,500부터는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매수해도 가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밀린다 한들, 여기서는 우리가 또 이제 타점을 잡아서 매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주식시장 관망하는 게 맞고요.
이 관망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추가 매수해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장의 조정은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변수들이 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요. 올해는 이제 밀린다 그러면 2,500 밑에서는 이제 매수, 또 이제 연기금 들어올 거예요. 그 다음에 쇼커버링이 또 들어올 수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제 급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도 돼요. 그래서 타점을 잘 받는 것 잡아서 수익을 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위쪽보다는 아래쪽에 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관망하고요. 타점 매매가 들어가고요. 타점 매매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이번 주는 조금 이 시장의 관망이 짙을 거예요. 그래서 이 관망세가 뭐 오래 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또 연기금의 매수가 얼마만큼 들어오고 기관에 또 매수세가 얼마만큼 들어오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선택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지수 때는 2,500포인트를 깼어요, 오늘이요. 근데 깼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한번 좀 잘 컨택을 해볼 수 있는 자리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주봉 라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갭이라 그래요. 최근에 트렌드는 올렸다가 급락 나오고 올렸다가 급락 나오고 올렸다가 급락 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갭맥으로 올라갈 것이다 저는 예측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요 갭 자리를 우리가 잘 타면 돼요. 그래서 내일 주 자리가 2,500 위로 올라가는지를 잘 보면 돼요. 그럼 또 반등이 들어와요. 그래서 요 자리는 또 이제 급반등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급반등이 들어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 라인들이 이제 급반등이 들어왔죠. 또 여기도 맞죠. 급반등이 들어오고요. 내일 자리도 우리가 급반등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2,500 밑에 2,450은 또 매수 권역에 가담을 하자. 이 안에는 연기금들이 매수가 많이 포진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 매수보다는 관망, 그 다음에 제가 타점이 나올 때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대형주 위주로 포지션을 가져가자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려요. 오늘 2차전지가 많이 밀렸죠. 오늘 많이 그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고통이실 거예요. 네, 어느 정도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타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는 6월 넘어가면 괜찮은 자리가 나올 것 같긴 하니까요. 가격 메리트로 우리가 접근하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오늘 반도체도 밀렸죠.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든 종목들이 오늘 많이 밀려갔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늘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면 상승은 88개, 하락은 826개가 거래소고요. 코스닥은 200개, 하락이 1450개, 모든 종목이 하락했다는 거죠. 이게 오래 가진 않을 거니까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종목 늘리는 것보다는 관망하는 전략이고요. 제가 포인트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번 주는 관망하는 전략을 쓰고요. 2,500 밑에는 좀 물량도 늘리는 전략, 그 대신에 대형주 위주로 포지션을 늘리는 전략을 쓰자.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냥 고생 많으셨고요. 월 말에 모든 악재들이 다 시장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좀 주었다라는 생각인데요. 이것도 또 지나가요. 그래서 내일은 또 4월장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월 달에는 조금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 조금 이제 처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중순 넘어가면 또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니까요. 오늘 고생이 너무 많으셨고요. 내일 또 우리 시장을 또 관망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말 정말 징글징글한 3월인 것 같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과 좋은 수익을 줘야 됐는데 3월달도 또 어렵게 또 마감이 돼서 저 마음이 안타깝네요. 우리가 4월달에는 좀 더 열심히 시장 바라보고요. 좋은 컨텐츠의 양을 드리기 위해서 4월에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설령 제 뷰가 틀리더라도 조금 너그러 이해해 주세요. 끝까지 제 방송 보신다면 도움이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에너지 얻을게요. 결국에 월 팍팍 감사합니다.